네, 저는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강에서 AI 이야기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과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AI 시대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상품으로서 그리고 제품으로서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I 탄생의 역사의 아주 간략한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I 나온 지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 거의 한 1950년대 정도부터 이가 나왔던 거라 지금 AI 하는 게 벌써 세 번째 붐이라고들 얘기들을 하거든요. 첫 번째 붐은 1950년대, 60년대에 컴퓨터 처음 등장했을 때 우주 탐험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났었는데 알고리즘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번에 꺼졌어요. 한 1970년대쯤에 확 꺼지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붐은 1980년대쯤에 있었는데 이때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막 집어넣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함께 AI가 또 관심이 쭉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능이 안 나왔던 거예요. 데이터도 적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성능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역시 쑥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다 보니까 뭐 이제는 데이터도 많고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올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다가 이런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붐이 일어났고 자, 이제 이러니까 가끔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던지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붐에서도 이게 겨울이 한 번씩 왔는데 세 번째 AI 붐의 겨울은 언제 오냐?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겨울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이 오기에는 실제로 AI가 쓰이는 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안 올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얘기는 드려요. 요즘 약간 쌀쌀해졌잖아요. 가을 정도는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약간 가을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AI가 상용화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보시면은 AI 시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 연구가 그동안은 주로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수학 뭐 이런 쪽에 좀 치우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때 어떤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진짜로 잘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주류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증명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수치화하고 어떤 게 제일 잘 나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구 부분만 너무 신경을 쓰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의 약자가 사실 여러분들도 AI가 뭐야 하면은 인공지능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이거를 원문으로 쭉 풀어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특히 인공지능 기술, 지금 얘기하는 딥러닝 기술들의 용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돕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Augmented Intelligence. 그것도 AI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증강, 어그멘티드 증강이거든요. 증강지능쯤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시각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질문에 딱 느낌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모호한 문제가 많거든요. AI 혼자 풀 수 없는 게 많아요. 사실 AI가 뉴스에 많이 나온 거에는 바둑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간보다 나았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명확하고 승자와 패자가 딱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상당한 문제들은 그런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인간을 도와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향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지능이 같이 결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용어로 전문 용어가 갑자기 착 나왔는데 저기 휴먼 인더 루프라고 써놨잖아요. 이제 저걸 진짜 약자로도 써요. HITL 이렇게 약자로도 쓰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루프를 돌고 있는데 중간에 인간이 끼어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따로 있고 인간이 잘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대결시키는 구도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대량 정보 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억력도 기억 장치가 커가지고 엄청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된 건 인공지능이 확실히 잘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윤리적인 거 우리가 사용자다 보니까 이런 판단 같은 거는 역시 인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인공지능한테는 인간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인간한테 주면은 이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진짜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해지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인간과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공지능과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설명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AI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졌다면 아예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쓰는 거니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안 쓰는 거니까 그 시기에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쓸만해졌다는 얘기랑 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대응을 했을 때 인공지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질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판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런저런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아니면은 뭐 테스트는 충분히 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편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편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공정성 문제는 없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라이센스 같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고 비즈니스 돌아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지금은 괜찮은데 막 쓰다 보면은 좀 답을 이상하게 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데? 라든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거, 프라이버시 문제, 신뢰성, 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데 고려해야 될 질문들의 리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는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솔루션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례들을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최근에 인공지능 제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류일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A사의 에코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제품이거든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한국에도 좀 되게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도 N사 거도 있고 K사 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볼까요? AI 스피커 집에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박수 치고 몇 분 계시네요. 이제 막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인공지능 제품을 선택할 때 뭐를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인공지능 성능이 좋은 거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A사의 에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잘 보면은 스피커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뭐 우퍼도 있고 안에 내부에 신경 쓴 스피커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위에 뚜껑을 이렇게 따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구조인데 저 녹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다 뭐냐 하면은요. 저게 다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무려 7개나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성능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들어갔을까?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아마도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디에 놓고 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직장에 두긴 좀 그렇겠죠.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직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결국엔 집에다 둘 텐데 집에다 둔다고 했을 때의 주 고객은 누구? 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부가 아마 쓸 거예요. 그러면 주부가 샀다고 쳤을 때 얘를 어디에 놓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 놓을 것 같습니까?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실에 두거나 아니면 주방에 두겠죠. 그죠? 근데 주방에서 언제 쓸까? 소파에 누워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첫째. 그다음에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죠. 근데 내가 주방에 있다가 거실로 옮겼다고 해서 거실에 있다가 주방에 옮겼다고 해서 이거를 들고 옮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딘가에 놓은 자리에 있을 건데 그러면은 뭘 물어볼까요? 제일 많이 지금 물어보는 게 조사를 해보면은 무슨 노래 틀어줘 이런 게 제일 많대요. 노래 틀어줘, 그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때, 뉴스 읽어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물어서 이제 설거지하다가 BTS 무슨 음악 틀어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공지능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스피커가 안 좋아서 또는 마이크가 없어서 이러면은 제품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A사의 저 에코라고 하는 스피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음이 엄청 잘 된대요. 그냥 굉장히 멀리서 가볍게 얘기해도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 성능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라든지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나면 그만큼 이 제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상용화될 때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가 컨설팅 컴퍼니인데요. 인공지능 그 비서 서비스들이 또 인공지능 상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서 서비스를 다 테스트를 한 기업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이 인공지능들의 느낌이 이랬어라고 해서 이제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올린 건데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느낌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제 A사의 시리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시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기다 써놨냐 하면은 더 쿨헤디드 셀러브리티. 차도녀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차가운 도시 여자. 뭐 내가 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나를 서비스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되게 거만하고 도도한 느낌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저기 A사의 알렉사 나와 있는데 알렉사는 느낌이 어때? 알렉사는 하우스키퍼. 굉장히 우리 집에 대해서 잘하는 아줌마 같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좀 푸근하고 그래서 저 약간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안심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G사의 Now라고 하는 건데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제 일러스트는 귀여워서 어머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써 있는 글은 더 프로액티브 스토커라고 써 있습니다. 스토커. 왜 저렇게 놨냐? 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써서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그 정보를 주고 인공지능이 막 얘기를 하는데 겁난다는 거예요. 내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트래킹하고 뭐 이런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못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텍이라고 돼 있는 저거는 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게 뭘로 유명하냐면은 챗봇으로 올라갔다가 12시간 만에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특히 뭐 유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차별한다든지 또는 나치를 찬양한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학습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자처럼 됐다 해서 저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목소리 톤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타겟팅을 하고 있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고객층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고객층에 딱 맞게 잘 설정을 해서 제품화가 됐을 때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해가지고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품화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도 그 메디컬 이미징, 의료 영상 분야, 즉 헬스케어를 우리가 광주에서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는 기업 중인 하나의 L사의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결핵을 지금 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의 저런 특징, 저걸 왜 저렇게 해놨냐 하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판정할 수 있겠죠. 이 사람 결핵이야, 아니야, 암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결론을 내려요? 결국 의사가 결론을 내리죠. 의사가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흉부 영상에 저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확률이 얼마일 것 같고 이렇게 보여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여주니까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품 쓸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제품을 쓰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불친절하게 이 그림에서 저 녹색 저기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거 결핵 78%야라고 그냥 숫자로 글자로 판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이거 뭐야? 내 판단을 못 믿는 거야? 이런 느낌 들겠죠?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에서도 그런 걸 잘 고려한 것이 성공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AI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엄청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는 이터니티라고 하는 최근에 뜨고 있는 그 가상 아이돌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사람들 같죠? 전부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문화 산업에도 되게 많이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광주가 또 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접목돼서 이제는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AI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AI가 그 자체만으로 상품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AI가 실제로 산업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AI 기술을 썼을 때 우리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뭘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을 수치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1등부터 한 20, 30등, 1등부터 10여 개 정도를 제가 잘라가지고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한번 쳐봤거든요. 자, 보십시오. 트래블도 아마 일부 관련화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트랜스포트 앤드 로지스틱스. 트랜스포트는 이동하는 거고 로지스틱스는 물류 관련된 거거든요. 물류.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립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제조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오일 앤 가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헬스 시스템,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잖아요. 세 가지 딱 꼽으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죠.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가 전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13개. 13개 중에 4개가 그 3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그 이야기는 광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이 3가지가 그만큼 기존 산업에서 AI가 접목됐을 때 가장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쭉 오늘 말씀드린 것의 핵심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AI에 대한 강의나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들 맨날 물어보는 게 터미네이터 얘기 나오고요. 우리가 AI가 너무 발전하면 AI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반대로 AI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봇 쪽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모라벡의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에게 쉬운 문제는 AI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가 로봇이나 AI한테 쉽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AI하고 인간 사이에 서로 어떻게 잘 주고받고 하는지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 AI 시대가 앞으로 닥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